서양 쪽 영화들 중 아이와 관련된 영화 리뷰에 달린 댓글들을 볼 때 가장 많이 보았던 댓글들이 와, 나라면 저런 애 못 키워.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정말. 이다. 유교에 길들여진 동양인인지라 나라고 뭐 특별할 순 없고 댓글들이 무슨 뜻인지 매우 잘 알겠었고 어떤 경우엔 나도 똑같이 느낀 적도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오랜 시간 살면서 내가 또 느낀 건 그런 버릇없고 문제아적인 행동을 차근차근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간 후에야 비로소 진실한 한 인간이 알을 깨고 나와 훨훨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길고도 미치고 팔짝 뛰겠는 인고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는 부모와 어른이야말로 유교의 법률 아래에서 강제적으로 착해져야만 했던 기계적이고 인위적이고 형식적으로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깨달아 진정으로 착해지기를 스스로 선택한 아이들이 진실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당장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는, 그런데 내 눈엔 위선자로 보이는 유명한 어른들을 만난다고 치면 유교의 틀에서 그것도 할머니의 손에서 키워진 나의 허리는 자연히 굽어질 것이고 눈은 공손히 아래를 향할 것이며 입에선 존댓말로 하는 공경의 인사가 나오겠지만 그건 우리가 가식적이라 칭하며 공공연하게 흉을 보는 일본의 혼내와 다떼마에의 답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선 그런 이들을 어른이라 여기지도 않고 존경은커녕 어쩌면 속으론 비웃고 있는지도 모를 존재들일 뿐이니까 그런 허례허식을 쫓으며 21세기 현재도 본인이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이라 꿋꿋이 우기며 살고 있는 자칭 어른들이 나는 진심 우습다. 나에게 진정한 어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학교 청소부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허름한 노점상의 주인일 수도 내세울 거 하나 없어 보이는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이다. 명함에 무엇라 적혀있는지가 자신의 고귀함의 척도라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누구라 해도 나에겐 그저 천박한 사람들일 뿐이다. 태생과 유전자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어떤 분위기와 환경에서 길러지고 살아가는지를 무시할 수는 절대로 없다.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와 환경에선 천박한 인간들이 길러질 확률이 너무 높고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다 큰 성인이라면서 알아서 눈치 보고 알아서 기는 아직도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제대로 당당하게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간혹 특출난 유전자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며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아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그런 아이들은 유교에 의거해 버릇없고 건방지다 라고 낙인 찍힌다. 그렇게 억지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던 더러움을 향한 욕구들이 사라질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인간의 태고적 더러움을 향한 욕구 총량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이겨 밟는 그런 방식으로 사라질 종류의 단순한 더러움이 아닌 보다 원초적인, 반드시 연소시켜 스스로 하얗게 불태운 후에야 진정으로 사그라드는 인간 본성 가장 중심에 위치한 불꽃인지라 충분히 분출시켜 자연스럽게 덜어내고 가서야 할 걸 그러지 못하고 모든 출구가 앞뒤로 틀어막혀 한껏 화가 난 그것들은 이제
우리의 발 아래로 서서히 뿌리를 내리며 음지로, 지하로 깊숙이 스며들고 숨어들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회복 불가의 상태로 근본부터 썩게 만든다. 한 중견 탤런트가 예전에 미국으로 딸 공부를 시키러 갔다 크게 되어 곧장 짐을 싸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썰을 푼 적이 있다. 미국식으로 점점 변해가며 대드는 딸에게 손찌검을 좀 했더니 애가 울면서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또 대들길래 화들짝 놀라 곧장 한국으로 유턴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능의 웃음 소재로 삼은 이 에피소드는 나라면 창피해서 못했을 이야기였을 건데 그 사람은 본인 결정에 만족한다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떠벌렸고 출연자들 대부분도 동조해주며 시겁하셨겠네요 정도의 리액션을 해주며 넘어갔었더랬다. 나에겐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라 유교가 정해준 규범의 틀을 빌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어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못나고도 지질한 자기 시인을 그것이 그것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떠벌리는 바보스러움의 극치로 보였다. 어떤 문제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정당당하게 잘잘못을 가려 아무리 어른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아이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할 마음이나 용기 따윈 없는 사람들이 그 잘난 나이와 서열에 아빠라는 호칭에 의존해 대강 설렁설렁 넘어가려는 행위로밖에 내 눈엔 보이지 않았다. 본인이 딸에게 손찌검을 한 그 부분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냐며 어물쩍 넘기려는 그 태도에 나는 그런 게 유교가 가르치는 어른의 자격이라면 무슨 그런 거지 같은 종교가 있나 싶었으나 내가 아는 공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선 아이를 가져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라. 어떤 경우엔 체벌이 꼭 필요하다. 아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을 때 훈육 차원에서 어쩌다 체벌을 하는 건 이해해야 한다. 라는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이미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 상상해보시고 아직 학생이라 부모님과 체격 차이가 난다는 것도 한번 장면으로 상상해보셔요. 그런데 손을 치켜들고 눈을 무섭게 부라리며 때리려고 님에게 돌진하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상상해보시라고요.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 인가요? 맞고 있는 중간에 드는 생각은요? 그때는 본인의 잘못이 뉘우쳐지시나요? 안타깝게도 아주 특수하게 특별한 자기 객관화 능력을 장착하고 태어난 아이가 아닌 다음에야 가장 처음에도 또 맞고 있는 중간에도 다 맞고 나서도 드는 생각은 그저 아프다 그리고 수치스럽다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만큼의 자기 객관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다면 애초에 맞아야 할 만큼의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거라는 게 이 문제의 함정이다. 내가 이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직접 겪어본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건 잘 알지만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았을 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겠으나 그래도 굳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자면 나는 착한, 아니 굉장히 착한 아이에 속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에게도 그렇게 느껴진 거라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은
사적 근거에 치우친 생각으로 하는 말이라는 건 밝혀둔다. 아직 어린아이가 한 달에 한두 번 자기를 키워주고 있는 할머니가 인생을 걸고 증오하는 전 남편, 즉 그 아이에게는 할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데 그때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쁜 것들을 사주고 할머니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공부나 해라며 절대 못 갖고 놀게 하는 인형이라든가 CD 플레이어라든가를 사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할아버지를 아무런 증거도 객관성도 없이 오직 할머니 쪽 증언에만 근거해 무조건 같이 지속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일생 동안 함께 미워해 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소엔 안 그래도 무서운 할머니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한탄에 동조해주고 할아버지를 같이 욕해주는 걸 절대 잊지 않던 아이도 평소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 평소엔 꽉 부여잡고 있던 정신줄을 살짝 놓은 게 그리 천인공노할 일인지는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그렇게 선물을 잔뜩 받아온 그날 저녁 하필 있던 가족 모임에서 사촌 동생 세나에게 할아버지가 사준 선물을 보여주며 자랑을 하는 내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지 할머니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걸 잠시 까먹은 나에게 내려진 벌은 큰고모, 큰고모부 세나 그리고 내 아빠라는 사람이 다 보는 밥상머리에서 할머니에게 머리끄댕이가 잡혀 거실에서 베란다까지 질질 끌려가는 것이었고 내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였는지는 확실하진 않으나 그 순간 나에게 들었던 건 세나와 고모, 고모부에게 창피하다는 생각뿐이었지. 할머니에게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 내가 너무 미안하고 후회한다는 생각은 병아리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다. 악이란 악은 다 쓰며 내 머리를 쥐어 뜯어놓고 옷을 반쯤 찢어 발겨놓은 후에야 고모와 고모부가 물리적으로 뜯어말려 겨우 멈출 수 있었던 내 할머니의 행각 끝에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내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알아? 알려줄까? 할머니가 이러니까 할머니 남편이 할머니를 버린 거야. 세상에 어떤 남자가 할머니같이 드세고 막무가내인 여자를 좋아하겠어? 내가 남자였대도 나도 할머니 싫어. 나도 할머니 버려. 그리고 사실 나는 지금까지 할머니 편이었던 적도 없어. 내가 억지로 맞추고 있었던 거야. 아주 지긋지긋해. 알아? 였다. 그게 그 순간에 나의 온전한 진심이었고 지금도 죄책감은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내 솔직한 마음이니까. 드는 마음을 어쩌라고? 단지 그 짧은 순간에 내 머리를 스친 양가 감정은 있었다. 내 할머니가 평소에도 억지 화를 내며 이유 없이 애먼 나에게 화풀이를 하다 논리가 딸리면 꺼내들던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순간 내 뇌리를 스치며 그 부분은 할머니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는데도 결국 드는 생각은 지긋지긋하게 싫다 였고 한 달에 한 번 만나 선물을 사주는 사람 편을 들게 되는 내 마음을 목격했으니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나는 할머니도 버리고 나도 버렸다. 다 부질없다는 걸, 인간은 그냥 딱 이 정도라는 걸 숨 거두기 바로 직전에 나 깨달았어야 할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렸거든. 다 부질없다. 부모도 자식도 인연도 뭣도 그 어떤 일을 저질러도 끝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다. 자신의 개인 원한을 손녀에게 덮어 씌우며 보상받으려는 할머니를 보니 그러했고
해줄 거 다 해주며 길러주어도 부당한 체벌을 당하고 평소 정신적 갈굼을 당하면 저주를 하게 되는 나를 봐도 그러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하려는 말은 그러니 체벌을 하지 말라가 아니다. 하려면 하시라. 본인 자식은 본인 소유물이라는 사고를 장착한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 무슨 수로 말려. 다만 체벌을 행하면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훈육하는 거야 라는 위선은 떨지 말아달라는 말이 하고 싶을 뿐이다. 내 직성을 풀기 위해 내 화를 분출하기 위해 하는 거야 라고 인정은 하고 하시라 제발. 위에서 얘기했듯 체벌로 깨닫게 되는 나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단 한 톨도 병아리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진정 아이에게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나이나 서열에 의한 관계에서의 우세를 내세우는 대신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타이르듯 대화하며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어라. 스스로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너그러움과 시간을 베풀어 주어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어른을 어른으로 구분 지어주는 진정한 요소가 아닌지 괴상하게 변질된 한국식 유교의 틀을 벗어나 한번 생각해보라.